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이란 건 무엇일까요? 네, 결합하고 싶은 물체와 물체 또는 금속 등의 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붙이는 것을 용접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막 불꽃 튀고 막 뭔가 이렇게 좀 뜨겁고 금속 쇳덩어리 막 털어 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용접이라 하죠. 네. 근데 열을 가해도 붙고요. 압력을 가해도 붙어요. 자, 그러면 용접은 어떤 원리로 용접이 될까요? 금속 간의 원자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됩니다. 그럼 금속 간의 원자가 서로 당긴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려면 원자와 원자 사이가 되게 가까워야 돼요. 그래 서로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끼리 있으면은 이렇게 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점점점 서로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가깝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딱 붙어 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힘일까요? 예, 열을 가하면 그렇겠지.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원자와 원자 사이가 가까워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용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접의 분류 한번 볼까요? 용접의 분류에 보면은 용접, 압접, 납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용접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철판이 있어요. 철판. 또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 철판을 내가 두 개를 붙이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막 불꽃 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이게 뭐 철사 같은 거 하나 집어넣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 여기서 막 불꽃이 튀면서 냄새가 연기가 막 나면서 냄새도 나면서 나중에 용접하고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내가 붙이고 싶은 이 금속, 철판, 뭐 기타 등등 뭐 플라스틱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모재다 이렇게 불러요. 이 모재 또 이 모재 두 개의 모재를 금속이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거 될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 근데 붙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재도 녹고요. 모재가 녹았잖아요. 전부 녹고 얘 뭐예요? 이상한 철사 같은 거 하나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철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철사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나가서 이제 용가재다 이렇게 불러요. 용가재를 집어넣는데 용가재도 녹고 철사 같은 거요. 용가재도 녹고 모재도 녹고 이렇게 나중에 용접하면 한 살이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모두가 녹아서 한 살이 돼서 용접이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용접이다 이렇게 불러요. 용접의 한 형태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 그게 바로 다 용접입니다. 자, 그러면 압접이라는 것도 있어요. 압접 한번 볼까요? 자, 압접이라는 거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두 개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요. 철판에도 환봉은 뭐예요? 동그란 분필같이 생긴 그런 형태로 원통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 거 환봉이라고 그러죠. 두 개의 철판을 붙이고 싶어요. 환봉을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열을 안 가하고 붙일 수 있을까요? 압력으로 붙일 수 있을까요? 네, 붙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열을 막 가해요. 벌겋게 갈아요. 여기에다가 막 열을 막 가해요. 이렇게 막 열을 가해가지고 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얘도 이 모재도 뜨겁게 만들고 이 모재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P라는 힘을 줘요.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서로 경계면이 두 개가 붙어요. 한 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두 모재를 붙이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거 뭐라 할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압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압접이다 이렇게 불러요. 압접.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용접, 압접 배웠죠? 이 용접의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저희 세대 때는 라디오 같은 거 만들었는데요. 이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기판이 있어요. 자,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런 라디오 막 키트 같은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라디오 기판 같은 거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기판이 예전에 기판 이렇게 라디오 만들면 자, 예전에 라디오 제가 어릴 때는 라디오 같은 거 만드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요새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라디오를 만들면 이렇게 그 키트 안에 기판이 있고요. 기판에 이렇게 철사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에 구리선 있잖아요. 전선 같은 거, 구리선을 이렇게 여기다 납땜을 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붙이냐? 인두로요. 여기다 납을 넣어요. 이렇게 뭔가 집어넣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죠? 이렇게 뭔가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용가제다 이렇게 부른다 했죠? 용가제. 납을 집어넣으면 이 납을 인두로 이렇게 막 녹이면은요, 여기 가서 이렇게 막 붙어요.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시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떼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인두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요, 이 납이 녹아요. 녹아서 얘를 딱 분리해 보면요, 이 구리선하고 이 철사같이 생긴 이 철로 튀어나온 철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녹고 다시 다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용가제가 녹아서 용가제만 녹고 붙이고 싶은 모재는 녹지 않고 용가제만 녹아서 붙이는 거. 이걸 뭐라 부르냐면 납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접의 분류 세 가지 아시겠죠? 용접은 모재도 녹고 용가제도 녹아서 붙이는 거. 압접은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거. 납땜은 모재는 녹지 않고 용가제만 녹는 거. 납땜이라는 거죠.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용접의 분류를 할 때 용접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용접, 2번 압접, 3번 납땜, 4번 볼트로 체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볼트 체결하는 용접이 아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용접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용접의 장점. 자, 우리가 용접을 한번 하려고 해봐요. 실제로 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 철판이 있고, 그 위에 철판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싶어요. 이 철판과 이 철판을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붙이면 돼요? 그냥 여기 용접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를요.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쭉 용접해 가면 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접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그 용가제죠? 용가제. 용접봉으로 용접을 해서 쭉 용접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싶으면.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붙이지 않고요. 이 두 개를 하여튼 체결하고 싶어요.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거를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나중에 제도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선은 이렇게 은선이라고 그래요. 숨은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구멍이 뚫렸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드릴 있잖아요. 드릴로 구멍을 막 뚫어요. 뚫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볼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런 볼트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볼트를 딱 집어넣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너트를 채워요. 너트를 두 개 딱 채워서 스패너, 몽키 스패너로 얘를 막 쪼아요. 이렇게 해도 두 개를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철판하고 이 철판, 이 모재와 이 모재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접으로 찍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구멍 뚫고 볼트 넣고 너트 채우고 스패너로 쪼고 이게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용접이 엄청 빠르죠. 용접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무게는 어때요? 무게는 용접하면은 많이 안 늘어나는데 얘는 어때요? 볼트 없던 게 늘어났잖아요. 볼트 늘어났지, 너트 늘어났지. 여기다가 와샤 같은 것도 끼우잖아요. 그럼 어쨌든 막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용접이 이렇게 다른 작업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구멍 뚫는 거 이게 철판이 잘 뚫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조공생활 할 때 많이 뚫어봤는데요. 와, 잘 안 뚫려요. 또 열처리 같은 거 돼 있으면 완전 안 뚫려요.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소스 같은 거 아예 안 돼요. 막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와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뭐 이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힘들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용접하면은 여기를 용접했다고 봐요. 여기 용접하면은 만약에 누가 여기를 망치로 떡 때렸어요. 그러면 용접하면 잘 안 깨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볼트로 하면 여기 요 부분 말이에요. 요 부분. 누가 여기를 망치로 떡 때리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떡 깨지겠죠? 그러면 이 체결한 거 두 개가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용접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양쪽 용접해 놓으면 어지간하게 때려도 이거 분리 안 돼요. 잘.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용접 이음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음 효율이라는 거는 자, 이음 효율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철판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이렇게 이 똑같은 철판인데 이 철판 두 개를 용접해서 이렇게 용접해서 붙였다고 가정해 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원래 철판은 100이라는 힘을 줬을 때 얘가 멀쩡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 100이라는 힘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똑같이 100이라는 힘을 버텨요. 100이라는 힘을 줘도 안 깨져요. 그러면 이음 효율이 얼마예요? 네, 100%죠. 이음 효율 100%예요. 근데 원래 철판 모재는 100이라는 힘을 버텼는데 여기다 100이라는 힘을 올려놔도 안 부러졌는데요. 얘는 70을 딱 올려놨더니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음 효율이 얼마예요? 근데 70%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용접으로 한 것이 이음 효율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작업보다. 아까 예를 들어서요. 아까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볼트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체결을 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옆에서 톡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톡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음 효율이 얼때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냥 원래 한 장 있을 때는 100이라는 힘 버텨도 이걸 막 10만 줘도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접이 다른 작업에 비해서 이음 효율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용접의 장점. 작업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러겠죠? 찍 용접만 하면 되잖아요. 볼트를 생각해보면 구멍 뚫어야죠. 볼트 채워야 되죠. 거기다가 또 스패너로 쪼아야 되죠. 그럼 힘들어지잖아요. 자, 구조물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용접하면은 용접한 만큼만 늘어나는데 다른 거는 볼트도 늘어나고 너트도 늘어나고 와샤도 늘어나고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자, 이음 효율이 좋다. 설명했죠? 이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밀, 수밀, 유밀이 좋다. 아까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볼트 너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체결했다 해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체결했는데 여기 안으로 기밀이라는 건 기체를 밀봉한다는 거잖아요.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수밀이라는 건 물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건데 유밀은 기름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용접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딱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으로 이게 다 녹아버린 거잖아. 녹아서 한 살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다 녹아서 한 살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여기다 기체든 물이든 기름이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트로 쪼아놓으면 이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새버리잖아요. 기밀, 수밀, 유밀이 좋습니다. 제작 단가를 줄일 수 있어요. 그냥 볼트로 해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이게 인건비가 또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구멍 뚫어도 구멍 뚫으려면 어때요? 드릴 있어요. 드릴 날도 들어가고 드릴 날 비싸죠. 어쨌든 인건비 들어가지 뭐 장비도 들어가고 또 시간이 또 기간이 또 늘어나잖아요. 용접은 찍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얘는 구멍 뚫고 구멍도 뚫으려면 그냥 뚫어지나요? 여기다 다 고정하고 막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제작 단가에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시간도 제작 단가죠. 예를 들면 뭐 혼자 하루를 할 수 있는데 3명이 붙어가지고 막 4일 했다. 그러면 이거 단가도 늘어나고 제작 기간도 늘어나잖아요.
이음 형상과 모제 두께 거의 제약이 없어요. 이음 형상은 뭐 어떤 뜻이냐면요.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각도 만들 수 있어요. 물고기 모양에 이렇게 막 조각조각 이렇게 이 물고기 형상을 만든다면 이렇게 뭐 어떤 형상이든 막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이은 것도 이렇게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할 수 있어요. 또 용접을 할 때요. 이렇게 얇은 판 두 개도 붙일 수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판도 붙일 수 있어요. 얇은 판은 우리가 앞으로 얇은 판이라고 안 하고 박판이라고 부를 겁니다. 박판. 우리끼리도 이제 박판이라 해요. 현장에서도 박판이라 해요. 자, 이렇게 두꺼운 거는 후덕하다 할 때 그 후판 이렇게 부릅니다. 박판. 박판은 얇은 판, 두꺼운 판은 후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박판도 용접할 수 있고 후판도 용접할 수 있어요. 이음 형상과 모재 두께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은 열 변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열 변형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이 판하고 이 판을 용접을 딱 하고 싶어요. 두 개를 여기를 딱 용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용접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이렇게 용접한 부위가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현실에서 이걸 용접을 해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거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게 휘어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용접하면 휘어버려요. 그랜저를 샀는데, 아니 그랜저를 자동차를 멋지는 차를 자동 샀는데 자동차가 본네트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멋지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쁜 차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샀는데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자동차 사겠어요? 이거 막 이렇게 휘어 있어 이렇게. 이런 차 사겠어요? 이런 거 안 사잖아요. 용접은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가서 용접해 보시면 알겠지만 열 변형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용접을 하면 그 부분이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나빠져요. 뭐 조금만 힘을 줘도 막 부서진다든지 녹이 쓴다든지 막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서 제품의 상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사람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접 잘하는 사람 하면 멀쩡한데요. 용접이 잘 안 되면은 못하는 사람이 하면 개판돼요. 또 용접사 양심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용접을 할 때요. A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용과제라 했잖아요. B라는 용과제로 했어요. 근데 T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T 안 나면 용접사가 한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용접사 양심에 따라서 제품의 상태가 좌우됩니다. 또 용접부가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원래 이게 하나였는데 이렇게 원래 이제 이게 이 판하고 요 모재하고 요 모재를 딱 용접을 했어요. 그런데 요 안에 뭔가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근데 이거 밖에서 보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 용접불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설령 이제 이거 알았다 쳐요. 여기 안에 뭐가 결함이 있어. 그럼 이거 다시 용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파내야 한단 말이에요. 다 파내야 돼. 어렵죠. 그래서 용접부 검사 및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용접 중 다음 중 용접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작업 공정이 짧아야 세방 속도가 빠르다. 맞죠? 이게 장점이잖아요. 품질 검사가 없다. 이건 단점이죠. 잔류력이 발생한다. 변형이 심하다는 단점입니다. 이 잔류력은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용접하면 안에 휘려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접의 장점, 단점,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사실 필요 없고요. 이 교재 뭘로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타클래스 교육그룹에서 이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이거를 사셔도 되고요. 집에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굳이 따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좋아요와 구독